남양주 금대산에 오르면 곳곳에 앉아서 쉴 수 있고 담소를 나눌 수 있는 벤치가 곳곳에 놓여져 있습니다. 오후쯤 되면 335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데 자기가 맨발 걷기를 하면서 낳은 간증을 합니다. 나는 맨발 걷기 100일 만에 당뇨가 없어졌습니다. 수족 냉증이 사라졌습니다. 우울증이 사라졌습니다. 피부 알레르기가 있었는데 사라졌습니다. 이석증이 나았습니다. 좌골신경통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았습니다. 또 제 유튜브 영상을 보고 맨발 걷기를 시작하신 목포의 목사님도 불면증이 나았다는 댓글을 올려주셨습니다. 암이 나았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맨발 걷기 운동을 하시는 분들의 끝도 없는 밝고 쾌활한 이 이야기들을 간증을 들어보면 참 힘이 납니다. 제가 아는 어느 집사님, 말기암에서 병원에서 치료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지만 이제 맨발 걷기를 시작하셨는데 2달 안에 놀라운 치료 역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루하루가 얼굴색이 달라집니다. 이사야서에서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통하여 그렇게 통보하셨죠. 너는 이제 곧 죽는다. 정리해라. 그러나 히스기야는 살겠다는 의지가 강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눈물과 기도를 보시고 그 수명을 15년 연장해 주셨고 증표까지 보여주셨으며 그의 병의 치유를 위해 무화과 한 덩이를 가져다가 덮는 약으로 삼아 종기에 붙여서 그의 병이 낫게 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이 살려달라는 의지와 그리고 눈물의 기도가 그를 살린 것입니다. 말기암으로 투병하시는 환우 여러분, 살겠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연추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을 밟아 지압 효과와 접지 효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면 맨발 걷기를 또한 계속하시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저도 기도합니다. 2달 만에 나은 기적의 역사를 저는 이 방송을 통해서 좀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의사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입니다. 의사의 포기가 하나님의 치유의 시작입니다. 환자혁명을 쓴 조한경 닥터는 이런 이야기를 냈습니다. 환자들의 진정한 건강을 되찾도록 돕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환자 교육과 영양뿐이다. 여기서 중요한 말이 나옵니다. 교육과 영양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건강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민족도 사람도 있었습니다. 정확한 지식을 알아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충 알고 다 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건강에 대한 지식을 알아야 합니다. 교육으로 건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육과 그 다음에는 영양 보충이죠. 그 영양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책, 이기는 몸, 이 책입니다. 그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는 자극적인 제목들이 많습니다. 호기심만 발동시키려고 하는 듯이 보이는 제목들입니다. 그러나 자극적이고 결과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교육적인 내용,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내 지식으로 습득해야 합니다. 그것이 교육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개하는 책, 이기는 몸, 이 책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환자 교육을 통한 정보로 내 몸을 이길 수 있는 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이것입니다. 영양제 섭취 없이 운동하면 죽습니다. 이 제목이에요. 우리 몸에 충분히 섭취해야 할 영양소에 대해서 이 책에 보면은 이 책의 62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와 있는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이제 비타민 A, C, E, 에이스라고 합니다. 에이스. 예, 비타민은 우리 몸에서 만들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반드시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해야 합니다. 우리 몸은 활성산소가 매일 어쩔 수 없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그래서 녹이 씁니다. 그러니까 철이 산소와 만나면 부식되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식되는 것, 산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게 저항한다는 말이죠. 항산화제가 필요한 것이죠. 그 항산화 미네랄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세포가 스스로 만들어내는 항산화 효소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항산화를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과 미네랄, 그리고 코엔자임 Q10입니다. 코엔자임 Q10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40대 이후에는 눈에 띄게 부족합니다. 그래서 육류, 콩기름, 그 다음에 정어리, 고등어, 땅콩과 같은 음식이 풍부하니까 섭취를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먹는 음식으로 다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영양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항산화제 영양소가 있어야 됩니다.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 등입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야 됩니다. 따로따로 구매하기 복잡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한꺼번에 들어있는 영양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제 미네랄이죠. 죽은 의사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이 책에 보면은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셀레늄, 구리, 망간, 아연, 철분,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해독시켜 줍니다. 이런 것이 다 들어가 있는 영양제를 저는 찾았습니다. 그래서 매일 먹고 있습니다. 아침은 비타민, 저녁은 미네랄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또 우리 몸에 생기는 미세염증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몸은 20살이 넘어가면서부터 노화되어 가죠. 누구나 나이가 들어도 건강하고 활력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노화와 질병들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우리 몸을 우리도 모르게 점점 더 죽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미세염증이라고 하는 겁니다. 염증이라는 말은 여러분 자주 들어본 말이죠. 많은 질병들이 염증과 관련된 질환이 있습니다. 관절에 염증이 생기면 관절염, 편도선에 염증이 생기면 편도선염, 맹장에 염증이 생기면 맹장염, 피부에 염증이 생기면 피부염입니다. 어느 부위든지 염증이 생기면 병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증상이 심각해지죠. 통증이 있고 붓고 열이 납니다. 그냥 모르고 지나갈 수 없을 정도로 통증이 유발됩니다. 치료를 받아야 되죠. 그러면 미세염증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미세염증은 일반 염증과 다른 점은 아프거나 붓거나 열도 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미세한 염증이기 때문이죠. 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이기 때문에 전혀 증상이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 종합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아주 정밀한 검사를 해야 알 수 있을 정도입니다. 미세염증은 누구든지 조금씩은 다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높고 어떤 사람은 낮습니다. 미세염증은 조금씩 우리 몸을 죽인다는 겁니다. 미세 플라스틱처럼 말입니다. 왜 우리 몸에서 미세염증이 생기는 것일까요? 우리 몸의 세포에 상처를 받거나 손상되면 죽은 세포들을 청소하기 위한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작은 염증 반응입니다. 그 세포가 자주 손상받을수록 미세염증이 잘 생긴다는 말입니다. 미세염증은 유전자에도 영향을 줍니다. 노화 유전자나 암 유전자가 미세염증 때문에 깨어나게 되는 겁니다. 나쁜 유전자들이 많이 활동하게 되면 노화가 빨리빨리 진행이 되는 거죠. 혈관에도 미세염증이 나타납니다.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혈관 질환이 생긴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것은 혈관을 막는 것이 아니라 활성산소가 콜레스테롤을 산화시키면서 시작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산화된 콜레스테롤은 혈관 벽 아래에 침착되고 거기서부터 미세염증 반응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되었다고 해서 금방 아프거나 열나거나 붓지를 않으니까 문제입니다. 혈관 벽 아래서 미세염증이 커지면 그 상처가 생기는데, 그 상처를 아물게 하기 위해서 혈소판이 혈관벽에 달라붙고 그 피떡이 만들어져 가지고 딱딱해져서 죽상경화증을 만들어내고 결국 혈관이 망가져서 혈관질환,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미세염증을 예방할 수가 있을까요? 혈관이 망가지기 전에 예방해야 되겠죠. 1대 10대 100의 법칙,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지금 예방하면 1이 들지만 조금 진행하다 하면 10이 들고 나중엔 큰 사건이 나면 100을 집어넣어도 이게 예방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100을 집어넣어도 치료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물론 병원에 가서 항생제와 소염제 처방받아서 치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매사에 그렇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활습관과 영양분을 섭취해서 자연 치유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미세 염증을 확실하게 줄여줄 수 있는 영양소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다 필요한 거죠. 오메가3 지방산은 혈관 작용도 좋게 하고 미세 염증도 줄여줍니다. 오메가3 지방산은 들깨, 들기름, 견과류를 잘 챙겨 먹고 필요하다면 오메가3 지방산 영양 보조제를 같이 먹는 것도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몸에는 5대 영양소가 꼭 필요합니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입니다. 비타민, 미네랄은 음식으로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타민, 미네랄이 있는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비타민이 부족할 경우 우리 몸은 미네랄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미네랄이 부족하면 비타민은 쓸모가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은 미네랄이 중요합니다. 비타민도 중요합니다. 맨발 걷기는 우리 몸의 활성산소를 빠져나가게 하는 운동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꼭 알아두십시오. 영양제 없이 운동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 말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미라클 모닝입니다.